네, 제가 발표하는 거는 비관계형 데이터가 무엇인가 그것만 이제 알고 넘어가면 되는데 비관계형 데이터란 두 가지로 나뉜대요. 하나는 반정형 데이터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 이렇게 나뉘어요. 그리고 반정형 데이터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커스터머 1, 커스터머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네, 커스터머 1하고 커스터머 2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입력을 데이터베이스에다가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커스터머 2의 홈 넘버 경우 그러니까 텔레폰은 텔레폰인데 필드 값이 커스터머 1에는 홈에 대한 그 전화번호가 형식이 달라요. 얘랑 얘랑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텔레폰이란 필드에 홈 비즈니스 셀 이렇게 세 개가 커스터머 1에는 들어가 있고 여기는 홈 모바일 이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즉 반정형이라는 거는 반은 정형이라는 얘기인데 정형의 속성은 뭐냐면 각 고객당 아이디, 네임, 텔레폰, 애드레스는 같아요.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각각 필드가 똑같습니다. 하지만 또 비정형 데이터인 건 이유는 뭐냐면 각 필드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얘네들 개수도 다르고 그 다음에 형식도 달라요. 그래서 이제 반만 정형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네.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텔레폰이면 홈 비즈니스 셀이다. 그러면 여기도 홈 비즈니스 셀이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에는 여기는 NA가 들어가야 되겠고 뭐 셀 대신에 모바일로 통일이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야지 정형 데이터인 거죠. 네. 그래서 반 정형 데이터는 이제 필드가 포함이 된다. 그리고 모든 그 이제 샘플에 대해서 엔티티라고 하는데 모든 샘플에 대해서 필드가 동일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보통은 이 제이슨 형식으로 저장이 된다. 그리고 이 제이슨의 이 줄임말이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는 걸 전 처음 알았어요. 아무튼 요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파일에 문서를 읽고 쓰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많이 사용을 한다. 그리고 제이슨 문서 예시가 다음처럼 되어 있습니다. 앞에 거를 이제 제이슨으로 바꾸면 이렇게 중괄호로 이제 그 필드가 묶이고 그 다음에 아이디, 네임, 텔레폰 그리고 텔레폰에 대한 값들은 이제 콜론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중괄호를 사용해서 구분을 한다. 그리고 필드에는 이름 콜론 필드 값이 존재. 그리고 필드에는 단순값 또는 하위 문서 포함. 그리고 뭐 이렇대요. 근데 요거는 그냥 저는 이거 보면서 요거 요런 식으로 요 밑에 지금 잘렸는데 커스터머 1이 이제 중괄호로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렇게 필드가 큰 따옴표로 있고 대응되는 값들은 이렇게 콜론으로 묶여 있는 거고 여러 개가 있을 때는 대괄호로 묶어서 이렇게 되고 그 대괄호 안에는 또 중괄호가 나오는 형식이구나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이 제이슨 이외에 다른 형식들이 존재를 하는데 근데 제이슨이 가장 많이 유명하고 이걸 많이 쓴다. 그리고 그 외의 형식들은 에이브로 그리고 ORC 그 다음에 파켓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에이브로 요거는 아파치에서 만들었고 이 각각의 레코드에서 그러니까는 뭐 커스터머 1이면은 그 커스터머 1의 구조를 설명을 하는 제이슨 헤더가 존재를 한대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 압축이나 스토리지 이런 거 할 때 되게 좋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ORC는 이게 데이터가 원래 보통 한 줄 한 줄이 이제 샘플 하나하나 하잖아요. 통계에서 봤을 때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행 하나하나가 샘플인. 그래서 즉 커스터머 1이 1행, 1열. 그리고 커스터머 2가 2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이제 ORC의 특징이라고 하고 이것도 뭐 요렇다는데 사실 막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ORC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사람들이
데이터를 저장도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파켓이라는 것도 있는데 얘는 또 트위터에서 만들었어요. 즉 각각의 회사들이 지네 나름의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방법을 개발해서 저장을 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켓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이제 특징이다. 효율적으로 압축하고 인코딩 체계를 지원해서 되게 대용량을 뭐 압축률이 뛰어나게 잘 저장을 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하지만 제이슨이 가장 유명하다.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란 무엇인가?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가 그냥 엑셀에다가 사실 그 딱 빈칸 없이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가 저는 정형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아닌 비정형 데이터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정형 데이터죠. 그래서 어떤 시작점이 있어서 그때부터 레코딩이 쭉 시작해서 그냥 끝나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은 비정형 데이터의 가장 대표적인 건데, 이걸 어떻게 저장하는가가 사실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비정형 데이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요즘에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이런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얘네들을 대용량, 심지어 얘네들은 대용량으로 저장이 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장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 특징이 특정 요소를 검색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우리가 커스터머 1번의 주소는 뭔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오디오 데이터에서 어떤 특정 요소를 우리가 검색을 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정 데이터 요소를 검색할 수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런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자체가 파일을 구조화하지 않은 데이터의 한 형태로 볼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가 사실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 비관계형 및 NoSQL 데이터베이스 유형이라는 것 자체가 앞에서 말했던 이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나온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NoSQL은 뭐냐면 그 not SQL or not only SQL 이 두 개가 되게 사람들이 이제 그냥 놓고 NoSQL의 줄임말, 이것의 원래 말은 not SQL이다. 그러니까 SQL이 아니다. 혹은 not only SQL, SQL만으로는 표현이 되진 않는다. 이거 둘 중에 이제 뭐 놓고 막 엄청 지네들끼리 막 싸우나 봐요. 근데 아무튼 되게 애매한 용어다. 근데 이 No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는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4개입니다. 가장 유명한 게 4개고 이 4개만 이제 여기서 우리는 알면 된다. 그리고 이 NoSQL이라는 거는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개는 키값, 그 다음에 문서 데이터베이스, 열 패밀리 데이터베이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이 4가지입니다. 먼저 키값은 뭐냐면 그냥 되게 단순한 거예요. 각 오디오가 만약에 파일이 10개가 있다. 그러면은 각 오디오 파일마다 프라이머리 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아이디를 부여를 하고 그 다음 거기다가 그냥 이 아이디 하나에 오디오 파일 하나 그냥 저장해 놓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쉽죠. 그래서 데이터를 삽입을 하고 쿼리하기에 가장 빠른 그리고 가장 간단한 유형의 NoSQL. 엄청 그냥 쉽겠죠. 하나 오디오 파일에 아이디 부여해서 저장해 놨으니까. 그리고 키만 가지고 그냥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식을 이제 키값 저장소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값이 여기에 저장된 얘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는데, 그 불투명의 개념은 뭐냐면 이 데이터베이스 자체에서 이 저장된 얘의 구조가 어떻게 생겨 있는지 모르면 불투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디오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 1분에서 뭐 2분 사이는 뭐에 대한 뭐 데이터다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투명한 거는 앞에서 우리가 정형 데이터를 그냥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저장이 될 때
각 커스터머의 정보가 저장할 때 첫 번째는 아이디, 두 번째는 텔레폰, 세 번째는 뭐 애드레스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 있는 거를 시스템에서 우리가 그 정보를 알고 있으면 그게 이제 투명한 데이터입니다. 네. 그리고 이 그 키값 저장소의 메인 포인트는 뭐냐면 매우 빠르게 읽고 쓰는 것만 초점을 두고 검색 기능은 사실 부차적이다. 요것만 이제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문서 데이터베이스 형식인데, 문서 데이터베이스는 앞에 이제 고객이 그러니까 엔티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객 1번, 2번,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유닛 단위 하나를 엔티티라고 하는데, 엔티티 하나에 키가 부여가 돼 있고 그것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다큐멘트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종원님 발표하실 때 하셨던 게 문서 데이터베이스로 그 여러 명의 고객을 하면 같은 사람이 같은 주소에 두 사람이 같은 주소에 살아도 다큐멘트로 하면은 키값에 같은 주소 넣어야 1001번, 1002번에 같은 주소 들어가야겠죠? 그것 때문에 아까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문서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식으로 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키에 대응하는 문서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문서키를 사용을 해서 검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필드가 다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필드를 기준으로 문서를 쿼리를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쿼리라는 게 아까 상우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쿼리는 그냥 디프라이어에서 우리 명령어 쓰는 거랑 똑같아요. SQL에서는 명령어를 이제 작성하는 거 그리고 실행하는 그거를 쿼리 날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 인덱싱이 돼서 이제 빠르게 문서를 조회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앞에서 키값 데이터베이스랑은 다르게 문서 데이터는 초점이 쿼리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얘네들 얼마나 빠르게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쿼리를 이제 얼마나 잘 이제 정교하게 써서 이제 검색이 가능하게 만드나에 초점을 둬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열 패밀리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세 번째인데 이거는 사실 저도 사실 살짝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 패밀리는 이 컬럼별로 어떤 컬럼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특정 컬럼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시스템에 정의해 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가져온 이 예제가 앞에서 커스터머 2명이 있을 때 그 커스터머 같은 애드레스를 이렇게 쓰고 있을 때 여기서 미스터 마크 한슨이랑 walter harp가 이제 같은 애드레스를 쓰고 있는데 얘네를 이제 다룰 때 칼럼 패밀리는 열 패밀리 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써놓습니다. 어떻게 써놓냐? 커스터머 인포랑 애드레스 인포가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그 시스템에다가 등록을 해놓는데요. 그리고 얘네들이 그 로우 키, 그러니까는 관련 이제 프라이머리 키를 공유를 하나 봐요. 그래서 얘를 찾을 때 얘가 여기 이 999 500th 애버뉴에 살고 그 다음에 여기 999 500 애버뉴에 살고 있을 때 요 두 개를 어떻게 잘 연동을 잘 시켜놔가지고 앞에서 이 관계형 모델에서는 특정 고객의 주소를 찾으려면 두 테이블을 조인을 하는 쿼리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컬럼 패밀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 두 칼럼의 키를 공유를 시켜놨다. 요렇게까지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요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구현이 된 건 아닌데 이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커스터머 인포랑 애드레스 인포가 밀접하게 연동을 시켜놔서 그 앞에서 관계형 데이터에서 특정 고객 주소를 얻기 위해서 조인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 라고까지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열 패밀리는 살짝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한번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실 분들은 원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마지막 그 비정형 데이터의 그 종류인데 얘는 엔티티가 요 지금 보면은 앞에서 소셜 SNS 예제 든 것처럼 요거는 이제 조직의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예를 들어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엔티티는 뭐냐면 인플로이랑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입니다. 그래서 인플로이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고 디파트먼트도 하나의 엔티티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 간의 관계가 이렇게 노드에 각각의 노드에는 네임이 지금 들어있죠. 그래서 인플로이는 세라, 그리고 인플로이는 알록, 그 다음에 인플로이는 뭐 이네사 이렇게 돼 있는데 각각 노드 간에 엣지가 존재하고 엣지에는 정보가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로이가 디파트먼트를 이제 그 포인팅 할 때는 엣지의 그 관계, 얘가 여기에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얘는 인플로이랑 인플로이 사이의 관계를 이제 포인팅하는 엣지에는 둘 사이의 관계. 그래서 인플로이 알록이 얘한테 리포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 세라가 더 상사인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베이스에 노드와 엣지라는 두 가지 유형의 정보를 저장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없네요. 원래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뭐가 좋냐면 그 특정 엄청나게 많은 엔티티가 있을 때 특정 사람과 관계가 있는 뭐 사람의 정보들을 끌어온다거나 이렇게 이 특정 엔티티를 중심으로 쿼리를 할 때 엄청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해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하네요. 네, 저는 여기까지 끝입니다.